2021년 강원도 영월 새벽에 기념관 하나가 불에 탔습니다. 사람은 없었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남은 건 동상 하나뿐. 충절의 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동상이었습니다. 기념관의 주인은 어뭉도라는 사람. 조선시대 영월의 호장, 지금으로 치면 면장 정도 되는 하급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500년 전에 한 일 때문에 기념관이 세워졌고 그 기념관이 불탔는데 5년째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일은 딱 하나, 강물에 버려진 시신을 거둔 것. 그 시신이 조선의 6번째 왕이었습니다. 거두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거뒀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아들 셋을 전국으로 흩어보냅니다. 족보를 태웁니다. 이름을 지웁니다. 17년을 숨어 살다 죽습니다. 죽은 뒤 200년 동안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년 뒤 기념관이 세워졌다가 불탑니다. 왜 시신을 거뒀을까요? 아내가 말렸습니다. 아들이 셋이라고, 노모가 살아 계시다고. 그런데 거뒀습니다. 가족 전부를 위험에 넣는 줄 알면서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단종이 죽습니다. 17살. 죽음의 방식은 기록마다 다릅니다. 세조실록은 스스로 목을 메었다 하고, 선조실록은 사약을 보냈다 하고, 연려실기술은 시중 들던 공생이 활줄로 목을 졸랐다 적었습니다. 하나만 같습니다. 죽은 뒤 시신이 버려졌다는 것.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다면 삼족을 멸한다. 삼족.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아내 쪽, 세 집안을 전부 죽이겠다는 뜻.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고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며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관리들도 봤을 겁니다. 양반들도, 마을 사람들도 전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삼족이 멸해지니까요. 어뭉도, 영월의 호장, 아전중 최고위직이지만 중인 계층의 하급 관리. 이 사람에게는 노모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야사의 기록입니다. 어뭉도가 시신을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말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셋이라고, 노모가 살아 계시다고. 도입부에서 말한 그 장면입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거두면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습니다. 아들 셋도 죽습니다. 노모도 죽습니다. 삼족이니까요. 아내는 가족 전부의 목숨을 말한 겁니다. 어뭉도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내를 설득했을까요?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나갔을까요? 아내가 끝까지 막았는데 뿌리치고 간 것이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그날 밤 어뭉도가 집에서 꺼낸 것 하나뿐입니다. 노모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관과 수였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의 장례용품, 그것을 꺼내서 죽은 왕에게 입히려는 겁니다. 아내가 이것을 봤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관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남편이 그 관을 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이 사람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채로 아들 셋을 안고 밤을 버텨야 했을 겁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시신을 지고 산을 오르던 어뭉도 때문에 잠자던 노루 한 마리가 놀라 달아났다고 합니다. 노루가 누워있던 자리, 눈이 쌓이지 않은 그 자리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무덤 높이 2처, 60cm 남짓, 표석도 없고 봉분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크기. 이 무덤이 지금의 장릉입니다. 수도권 밖 유일한 조선 왕릉. 노루가 누웠던 자리가 왕릉이 된 겁니다. 60년 뒤 중종실록에 이 무덤에 대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우승지 신창의 말입니다. 겨우 2척 높이의 무덤이지만 고을 사람들은 이를 군왕묘라 불렀고, 비록 어린아이도 능히 식별하였다. 60년 동안 아이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같은 보고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고을 아전으로 이름이 어뭉도라는 자가 곡하며 관을 갖추어 장사 지냈다. 이 이름이 공식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 단종이 죽은 지 5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59년. 시신을 거두고
이름이 한번 불리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 59년 동안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건 영월 마을 사람들 뿐이었을 겁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시신을 거둔 그날 밤, 어몽도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관에서 수색이 시작될 테니까요. 영월을 떠나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부를, 아내가 말렸던 그 가족을, 아들이 셋이라고 했던 그 가족을, 이제 그 가족을 데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시신을 거두면 전부 위험해진다는 것. 다른 건 아내가 틀렸습니다. 전부 죽는 게 아니라 전부 흩어져야 한다는 것. 어몽도에게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문중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장남을 예천으로 보냈습니다. 삼남을 울산으로, 차남만 자기 곁에 뒀습니다. 한 곳에 두면 한 번에 죽으니까요. 셋을 흩어보내면 적어도 하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방법이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남이 떠나는 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남이 떠나는 날도 마찬가지. 기록하면 추적당하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을 거두지 않았으면 아들을 보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족보를 태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렸을 때 돌아섰으면 이 아침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족보를 태웠습니다. 영월 엄씨라는 이름 자체를 지운 겁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부 족보에 적혀 있으니까요. 증거를 없앤 겁니다. 영월을 떠난 어몽도가 처음 향한 곳이 있습니다. 공주 계룡산 동학사, 성산문의 18대 손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몽도가 단종이 입었던 골룡포를 가지고 와서 칠성단에 두르고 제사를 지냈다고 시신은 영월 산속에 묻어두고 옷만 들고 온 겁니다. 김시습과 함께였다고 합니다. 이후 3년간 상을 치렀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정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현재 동학사, 숙모전의 단종과 어몽도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왕족부터 노비까지 340여 명의 위패가 신분 구분 없이 한 곳에 3년상을 마친 뒤 어몽도는 차남과 함께 군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혹은 문경 가지골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디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은거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관에서 어몽도를 찾았습니다. 야사의 기록입니다. 일가가 사라지자 수색이 시작됐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행방을 아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도 관에 고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실록 보고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슬퍼하고 있다. 60년 뒤의 증언입니다. 행방을 함구한 사람들이 60년이 지나서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신을 거둔 건 어몽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지킨 건 마을 전체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몽도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산골에 숨어서 자기 때문에 입을 다문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도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걸, 시신을 거둔 대가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은 어몽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몽도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숨어 사는 건 어몽도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아들 둘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남은 하나와 산골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7년이 시작됩니다. 1457년에서 1474년, 시신을 거둔 해에서 어몽도가 죽은 해까지 17년입니다. 이 17년에 대한 정사 기록이 있느냐? 없습니다. 한 줄도. 어디서 살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17년 전부가 비어 있습니다. 기록하면 죽으니까요. 어디 있는지 적으면 추적당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적으면 그 사람까지 죽습니다. 이 공백은 실수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만든 공백이었습니다. 문중에 전해지는 파편이 있습니다. 은거 중에도 단종의 제사를 계속 지냈다는 이야기.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족보를 태우고 이름을 지운 사람이 죽은 왕의 제사만은 지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17년을 상상해 봅니다. 아들 셋 중 둘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하나와 산골에 숨어 사는 날들, 밤에 누가 찾아올까 살피고, 낮에는 이웃에게 본명을 말할 수 없는 날들, 아내가 옆에 있었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렸던 그날 밤 이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함께 도망쳤는지, 영월에 남았는지, 살아있었는지, 아내의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몽도가 시신을 거둔 그날 밤, 아내는 아들 셋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관을 쥐고 나갈 때 문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역사는 시신을 거둔 남편의 이름만 기억했습니다. 말렸던 아내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17년 동안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족보를 태우고 이름을 지우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문 덕분에 공백은 생존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1474년 성종 5년 어몽도가 군위에서 죽습니다. 묘소는 군위군 산성면 화볼리, 시신을 거둔 지 1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곁에 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남이 손을 잡고 있었을까요? 아내가 살아서 옆에 있었을까요? 아들 셋이 돌아왔을까요?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나이가 몇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족보를 태웠으니까요. 태어난 해가 적힌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해도, 살아온 과정도, 죽는 순간 곁에 누가 있었는지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딱 한 줄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뒀다는 그 한 줄.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한 줄로 남은 겁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아들이 셋이라고, 노모가 살아 계시다고. 어몽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17년을 숨었습니다. 가족을 흩어보냈습니다.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곁에 있었는지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이것이 시신을 거둔 사람에게 돌아온 전부였습니다. 어몽도가 죽고 42년 뒤 1516년 중종 11년 우승지 신창이 영월에서 돌아와 보고합니다. 고을 아전으로 이름이 어몽도라는 자가 곡하며 관을 갖추어 장사 지냈다. 이 이름이 공식 기록에 등장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살아서는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4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신을 거둔 1457년부터 이름이 불린 1516년까지 59년 이름이 불렸다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관직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시호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줄 적힌 것으로 끝. 다시 18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됩니다. 노상군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왕의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이때 어몽도에게도 관직이 내려집니다. 공조자랑, 정육품, 시신을 거둔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241년,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그 보답이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241년이면 8대가 지나는 시간,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기를 8번, 매번 같은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이 왕의 시신을 거뒀다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족보가 없으니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 8대, 그 8대가 끝나고 나서야 정육품 한 자리가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조 때 정삼품, 공조참회, 다시 종이품, 공조참판, 순조 33년에 정이품, 공조판서, 고종 13년에 충해라는 시호, 정육품에서 정이품까지 4단계를 올라가는데 178년이 더 걸렸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관직은 전부 추증, 죽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 어몽도는 이 중 어느 것도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거두지 않았으면 살아서 호장으로 일하고 제 이름으로 죽고 묘비에 이름이 새겨졌을 겁니다. 241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 게 정이품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족보를 태우고 이름을 지운 사람이 원한 건 관직이 아니라 가족이 무사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세 아들 전부가 살아남았다는 걸 증명하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정사 기록은 없습니다. 있는 건 문중 전승과 수백 년 뒤에 나타난 집성촌뿐. 문경시 위만리, 영월 엄씨 후손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마을. 울산에도 후손이 있고 예천에도 있습니다. 세 방향으로 보낸 아들들이 전부 뿌리를 내린 겁니다. 적어도 하나는 살아남으라는 아버지의 계산이 맞았던 셈. 셋 다 살아남았으니까요. 300년 넘게 흩어져 살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1900년 예천과 울산의 후손 사이에서 종가 혈통 경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적장자냐는 싸움. 족보가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태운 족보가 300년 뒤 가족을 갈라놓은 겁니다. 1817년 후손 엄석헌이 충의공엄 선생 실기를 편찬합니다. 어흥도에 관한 가장 상세한 기록. 그런데 이것은 후손이 조상을 기리기 위해 쓴 책입니다. 사실과 미화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종이 유배지에서 사육신의 꿈을 꾸고 통곡했는데 산마루에 있던 어흥도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갔다고. 그렇게 교류가 시작돼 거의 매일 만났다고.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360년을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후손들이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말해줍니다. 어흥도의 후손 중에 어망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8년생,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에서 김구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 570년 전 조상이 버려진 왕의 곁을 지켰고 570년 뒤 후손이 쫓기는 독립운동가의 곁을 지킨 겁니다. 산악인 어몽길도 후손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죽은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휴먼원 정대를 조직한 사람. 570년 전 조상이 왕의 시신을 거뒀고 570년 뒤 후손이 동료의 시신을 거뒀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가문의 기억이었을까요? 다만 같은 선택이 500년을 사이에 두고 반복됐다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가가 무거운데도 거두지 않는 선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가문은 2026년 2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500만을 넘깁니다. 문경 위만리의 집성촌이 처음 보도됩니다. 5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마을이 영화 한 편으로 세상에 나온 겁니다. 어흥도가 족보를 태우고 이름을 지우고 숨어 살았던 이유,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500년 뒤 후손들의 마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흥도가 이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또 누군가 찾아올까봐 아내가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도라고. 이제 됐다고. 그런데 아내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2021년 도입부에서 말한 그 기념관입니다. 영월 장릉 인근 어흥도 기념관이 새벽에 불탔습니다. 원인 미상. 남은 건 동상 하나. 2026년 3월. 5년이 지났습니다.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동상만 서 있습니다. 500년 전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입니다. 200년을 기다려서 이름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념관이 불타서 5년째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영월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종 사후 시종들이 강물에 뛰어든 낙화암. 그곳에 전망타워를 세우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념관은 불탄 채로 두고 역사 현장 위에 전망대를 올리는 겁니다. 어흥도의 묘소는 군위에 있습니다. 영월에서는 영월에 있어야 한다 하고 군위에서는 원래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합니다. 2026년 영화 흥행 이후 이 논쟁이 다시 붙었습니다. 500년 전에 숨어서 죽은 사람의 묘를 두고 500년 뒤에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투는 겁니다. 숫자로 정리합니다. 시신을 거둔 해 1457년, 이름이 처음 불린 해 1516년, 59년, 첫 추증 1698년, 241년, 지호 1876년, 419년, 기념관 화재 2021년, 복구 안 된 기간 5년. 시신을 거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릉이 없었습니다.
수도권 밖 유일한 조선 왕릉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창절사도 숙모전의 340여 위패도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영월이 충절의 고장이라 불리는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몽도가 거둔 건 시신 하나였습니다. 그 시신 하나가 왕릉이 되고 사당이 되고 기념관이 되고 도시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 기념관이 불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은 시신 수습이 아닙니다. 17년의 침묵도 아닙니다. 기록이 한 줄뿐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말렸는데 듣지 않았고 아들을 보냈고 이름을 지웠고 누가 곁에 있었는지도 모른 채 죽었고 200년을 기다렸고 기념관이 세워졌다가 불탔다는 것.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 이것 전부라는 겁니다. 영월의 호장, 단종의 시신을 거둔 사람, 어머니의 관을 왕에게 쓴 아들,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은 남편, 아들 셋을 흩어보낸 아버지, 족보를 태운 사람, 17년을 숨은 사람, 누가 곁에 있었는지 모른 채 죽은 사람, 200년을 기다린 사람, 기념관이 불타도 복구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었던 이름들입니다. 처음 이름과 마지막 이름 사이에 시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몽도의 이야기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옳은 일의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